그러다가 물론 아까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7대1, 6대2인데 네. 시간 끄는 거를 도저히 보지 못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일 공지를 하자라고 그렇지. 우겨서 아니요, 그냥 직권으로 그냥 직권으로 네, 직권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선고일 공지하고 네. 그리고 패를 다 보이는. 그렇죠. 예. 왜 양심에 따라서 헌법 재판관들이 한다니까 우리는 근데 분명히 눈으로 봤잖아요. 이 사람이 헌법 위반을 하는 걸. 그렇죠. 뭐 이거 박근혜 사건처럼 무슨 CCTV가 있네 없네 무슨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그게 국정농단이네 아니네 뭐 저런 거 가지고 탄핵해야 되나?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너무나 명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성도 명백하고 헌법 수호 의지도 전혀 없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조항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대 3이면 3이 기각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5대 3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들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영배 소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판단을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국내 뜻에 맞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끌어서 누구도 헌법재판관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4월 18일까지 가게 되면 그렇죠. 뭔 일인지 몰라. 쟤들이 왜 그랬는지 아무런 것도 모르겠어. 그럼 우린 추정할 뿐이야. 5대 3이야. 근데 우리는 3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야 오히려 그 이전에 왜 3이 저런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럼 국민이 알 권리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국민들이 판단해야죠. 그때 가서 소위 항쟁을 일으키든 뭘 하든 그건 국민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저는 비겁한 행위를 함으로써 윤석열의 복귀를 다 도와주는 꼴이 된다면 우리 모두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작자들은 다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지금 상당히 5대3 설을 이제 유력하게 전제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네. 이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은 헌법 재판관들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5대 3인지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의 단계에서는 각기 자기가 기각 의견인지 인용 의견인지 무슨 각하 의견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고 싶은지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평결 단계로 넘어가야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을 하려면 이게 내가 인용으로 보는지 각하로 보는지 기각으로 보는지는 말을 해야.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건은 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법률적 쟁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평의 단계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 다음에 자 이제 확인 끝났죠? 그러면 이제 각기 의견이 뭔지 확인해 봅시다라고 하는 평결 단계로 넘어가야 거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예. 그런데 대충 얘기하는 거 보면은 평의 단계에서도 저 사람은 어떤 의견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추정이 가능한 것인데 근데 제가 후일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저 사람은 이런 의견일 것 같은데 저런 의견일 것 같은데 추정할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단계에서 평의 단계에서. 근데 평결 단계에 갔더니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의견이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별개 의견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때 네. 그런 일이 있었지. 놀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합병일지 몰랐다는 네.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실 5대 3인지 6대인지 아니면 누가 집에 가고 싶은 건지 그만두고 싶은 건지 모르는 것이고 그 모르는 거를 밖에 있는 SBS 기자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한테 받글 이런 거 전달해 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헌법 재판관들도 모른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대 3 설 이외에도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또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의 시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짧아졌다. 그리고 이 연구관들한테 자료도 달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짧아지고 빨리 끝나고 이런다는 걸 볼 때 그렇죠. 거의 사실관계나 이제 쟁점에 대한 판단은 다 끝난 것이고 그럼 이제 절차에 있어서 넘어갈래? 이제 평결 단계 넘어갈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재판관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봅시다. 내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요런 거라면 김선택 교수도 그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요런 거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이기도 하고 대행이기 때문에 재판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재판장 역할을 하면은 소송지휘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저 윤석열 측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요? 그랬는데 근거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요라고 문영배 재판관이 답한 적이 있는데 그 소송지휘권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제 더 계속 이 판결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여기서 그만 얘기하시고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누가 명확하게 이제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도 그게 다 같은 어쨌든 재판관인데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줬는데 계속 뭐 그렇게 시간을 끈다면 그럼 어느 정도 명분이 이제 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는 문영배 재판관이 그러한 권한을 이제는 행사를 하거나 이제는 뭐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판결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김선택 교수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에 기일이 잡히면 8대 0일 가능성 높다. 그런데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8대 0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 5대 3이니 뭐니 하는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커져서 그럴 경우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가 돌아왔습니다만 첫째 5대 3인 거를 우리가 완전히 지금 이제 전제하고서는 모든 논의를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러나 둘째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가는 논의는 또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게 지난주 토요일 날 쭉 돌았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헌재 판단이 섰다. 그러니까 절대 안 할 거다 한석수가. 그러니까 이건 변수사항이 아니다. 또 하나가 이재명 당대표 26일 날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가 아니다. 변수는 다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번 주가 최대 적기다. 헌법재판관들이 아마도 판단을 한다면 지난주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번 주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만약에 이번 주에 판단을 한다면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는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것 같은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8대 1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판단들의 근거가 거기에 있었던 건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번 주를 넘겼을 때에는 소위 지금 있는 문영배 재판관도 판단을 하는 순간 파국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까지 분기점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그걸 매번 해왔던 거잖아 금요일마다. 그럼 이번 주부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서 그 다음 주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늦게 되는 거죠. 행동은 이번 주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종돼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이거 당연히 8대 0인데 이쪽에서는 야 이거 5대 3인데 이번 주까지 봐야 된다고 하면 이번 주가 넘어가게 되면 4월 11일인데 4월 11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번 주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단 자체가 또 적합한 거야. 이 논의가 막 붙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좋아. 그러면 한독수와 최상목은 명백하니까. 위헌행위가. 그러니까 이걸 치면서 헌재를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이제 그 다음 수 관련해서 엄청 논쟁이 많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거기에는 우리가 아주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역풍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들어가겠습니다만 불예측적인 상황에서는요 수단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수단을 썼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수단을 쓸 때는 결단밖에 없는 건데 그 결단이 단순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돌아오는 결단이 돼버리게 되면 이건 진짜 골 때리는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 거죠. 칼을 휘두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자체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